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올해 첫 주말이 됐습니다. 어제 골드 실버, 어제 이제 뉴욕장, 오늘 아침 아시아장의 골드 실버 시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폭 한 하락 원인은 이제 달러 강세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어제 거의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하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 그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상당히 예상보다도 큰 폭의 좋은 어떤 이 고용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주간 실업보험 청구 자체도 최근 들어서 가장 저점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정상적이면 굉장히 큰 호재죠. 그런데 지금 이제 긴축 정책을 쓰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 이걸 이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악재로 작동하는 그러한 어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주식도 하락을 했고, 달러는 상승을 했고, 골드 실버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고용 지표나 실업 청구에 관련된 부분은 체크하기를 하고,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1839불 55센트, 1g당 59불 14센트, 1kg당 59,142불 86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2만 2,500원, 내가 팔 때가 29만 2천원.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8,556만 4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트로이 온스당 23불 35센트가 지금 현재 실버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내가 살 때가 4,190원, 팔 때가 3,18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5만 7천원, 115만 7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골드 실버 시장이 이제 소폭한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사실은 나타났는데, 오히려 지금 호재가 악재로 작동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제 그것이 악재였다. 그러면서 그건 왜 악재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얘기는 연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고용시장,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죠. 그 두 부분에서 고용시장이 상당히 탄탄하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계속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의사록에서.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탄탄하면 금리를 인상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4.75% 뭐에서 5% 올라오면 5.25, 그 다음에 5.15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5.1에서 5.4% 사이대를 고점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5%대는 이제 올라가는 어떤 내용인데, 지금 노동시장이 안 좋다고 나온다면 금리 인상을 과감하게 못 하겠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쉽게 할 수는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히려
민간 고용에서 뭐 대충이 아니라 큰 폭의 어떤 고용을 예상보다 고용률이 증가가 됐고 예상보다 뭐 대충이 큰 폭으로 이제 증가됐다는 게 발표가 됐죠. 그럼 해고를 지금 뭐 구조 조정하면서 해고를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지금 계속 대기업 그러니까 빅테크 위주로 발표가 되고 있지만 실업보험 청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금리 인상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산시장이 악재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제 상황들이 어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미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달러는 1.5포인트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1.5포인트, 105포인트까지. 국채 수익률도 소폭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달러 관련된 미국 달러와 경기 지표는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증시나 자산 시장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 증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대 증시가 다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표 미 달러는 여기 보시면 104.830인데 장중에는 105포인트를 찍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 뉴욕 시장에서 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골드 실버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달러가 다시 105포인트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104점 지금 850, 845 여기에 있는데 105포인트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죠. 예.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미국채 수익률이 3.10년물입니다. 3.72입니다. 어제 3.705였는데 상승을 했다. 자, 원환율은 1270원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가 16,837불인데 오늘 838불. 뭐 거의 뭐 흐름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도 어제 1255불인데 1252불. 거의 뭐 보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황들은 지금 보합 내지는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어제 자산시장이 시황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민간고용 23만 5천 명 23만 5천 명이 증가를 했다. 이런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가 20만 4천 명으로 3개월 내에 최저치로 나타났다. 벌써 11월, 12월, 뭐 1월 달인데 10월, 11월, 12월보다 더 낮았잖아요. 이미 그때는 연말에 뭐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감원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서히 지금 실업보험 청구도 낮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력이 굉장히 노동시장이 탄탄하다. 이렇게 보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시그널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미 기준 금리가 한동안은 5%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소비시장도 상당히 탄탄한 것 같습니다. 미 온라인 연휴 쇼핑에서 전년 대비해서 3.5%가 증가를 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시장도 굉장히 탄탄하다. 노동시장도 탄탄하고 소비시장도 탄탄하다. 그럼 결과적으로 금리는 얼마든지 인상하더라도 충분한 여건이 완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제 지표 발표된 것은 거의 정상적이면 호재인데 나머지는 그냥 반대로 지금 호재가 악재이기 때문에 악재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골드 실버도 하락했고 정시도 하락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어제 시황이었다. 유로존이 11월 달 PPI 지수가 발표가 된 이제 전년 대비해서 0.9% 하락했다. 연속으로 둔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로존이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지금 어느 정도 경기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왔지만 PPI 지수가 연속 하락한다는 게는 뭐 제조업 지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업 지수가 낮아지면, 제조 원가가 낮아지면 소비 시장은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만큼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금 더 유로존이 분발해서 유로화가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달러를 눌러준다면 상당히 골드 실버 시장은 좋다. 제가 계속 말씀해 왔다시피 골드 실버 시장은 올해 상당히 한번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이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의 뭐 사면 초과에 빠졌다. 첫 번째, 친위 용병이죠. 몰살 당했지 않습니까? 바그너 그룹. 바그너 그룹도 상당히 지금 현재 푸틴에 대한 뭐 감정이 안 좋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푸틴의 영원한 우방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뭐 부분인 것 같고요. 이미 정치권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이거 탄핵에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지금 푸틴의 권력이 탄탄하다면 바로 잡아다가 조직겠죠. 그런데 그 정치인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떤 내용에서도 봐보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이 탱크, 소위 이제 전차죠. 전차가 미국에서 아주 이 용병 그 군사들이 안전하게 적진을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지구상의 최고의 효력, 뭐 가성비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런 전차를 지원한다. 이미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이제 그 전쟁 상황에서 킬 체인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어제 그 군사 유럽 쪽에 군사 이 전체적인 분석, 전쟁을 분석하는 연구기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러시아의 지금 사망자가 거의 12만 명에 육박한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15만 명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12만 명 정도가 죽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상당히 지금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로 가고 있고, 지금 또 문제가 러시아 군끼리 원래 이제 정상적인 바그너 그룹이 이제 러시아 용병이지 군에 그 편제되어 있지 않는 이제 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알력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러시아 군끼리 교전을 하는 이런 어떤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원한 그 전차를 가지고 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정말 푸틴은 사면차고가 초과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골드 실버 시장에 지금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끝나게 되면 상당히 호재가 되겠죠. 호재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골드 실버 시장에 크게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어쨌든 지금 뭐 지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제는 조정을 했죠. 골드도 그렇고 뭐 실버도 어제 조정을, 실버는 이틀 받았고 한번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주말장을 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그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을 때 어제 그제죠. 발표가 됐을 때 이거는 오히려 하락장인데 하락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상승을 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하루 이틀 어제 조정받고 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고용 지표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어제 시장에 더 반영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주말장이고 지금 어제 뉴욕 장에서 나름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락은 없는 것 같는데 주말장이 조금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상황 연초기 때문에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쨌든 1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 다음 주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되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전체적인 뭐 흐름은 골드 실버 시장 나쁘지 않다. 지금 뭐 이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점도 높이면서 고점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이런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드 실버는 한번 올해의 전고점을 완전히 뚫을 가능성이 한 번 온다. 이렇게 보시고 기대하시고 올해는 잘 응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1월 6일 주말장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